네, 안녕하세요. 네, 충청북도 교육청 행복시 TV에서 NCS 회계실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청주 여자 상업고등학교 교사 전건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차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회계 실무에는 부가가치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증빙자료 관리하기 실무 입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여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부가가치세 총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부가가치세 거래가 발생하면 실무에 입력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표관리학습 모듈 3의 증빙서류 관리하기 계속 이어서 진행할 건데, 오늘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기 입력을 배워보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와 모든 용액에 대해 공급가액에 대해서 10%를 부과하여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주로 이제 사업자가 납세하는 국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최종 소비자, 즉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담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특징 중에 간접세라는 특징 공부했었는데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징 이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도 설명드렸는데, 공급 가액에 10% 부과한 금액을 합쳐서 저희가 공급 대가를 항상 우리가 지급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이제 PPT로 관련 내용 설명드렸었는데, 조금 더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거두어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세기간 종료일, 저희가 가세기간 종료일은 총 이제 4번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번의 가세기간 종료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총 4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 총 4번의 신고 납부 기간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가세기간 종료일과 납부하는 이제 매월 25일, 다음 달 25일이죠. 다음 달 25일에 분기에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요.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사업자 간의 거래에는 주로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최종 소비자, 우리와 같은 최종 소비자는 세금계산서에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이제 실무에 입력을 하는지 공부를 할 건데요. 실무 입력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실무에 입력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실무 입력 전에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이론은 증빙 서류에 따라서 좀 나뉘어지는 건데요. 실제 중요는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으면 실무 입력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증빙서류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증빙서류에 따라서 실제 실무에서 입력하는 메인 매출전표를 어떻게 입력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실습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전표 처리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해당 전표를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내역까지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저희가
1차 시부터 2차 시까지 해서 전표 입력하면서 사실 저희가 그때 이용했던 메뉴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일반 전표 입력도 이제 전표 입력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부가가치세를 입력하는 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거래하지 않는, 다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입력하는 분계를 저희가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 메인 매출 전표도 사실은 전표 입력하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일반 전표 입력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가볍게 읽어보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거래를 인식 후에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는 거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메인 매출 전표는 각 증빙서류, 자, 여기서의 증빙서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세금 계산서,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었는데요. 각 증빙 서류를 통해서 유형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입력하는 전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하단에 실제 저희가 K랩 프로그램에 있는 부가세 유형을 이제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지금 PPT에 업로드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매출일 때에 대한 유형과 매입일 때에 대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학습도 이렇게 매출로 그리고 매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한다라는 전제 하에, 자, 매출했을 때는 어떻게 부가가치세 유형을 선택하는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사실 실기 입력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실기 입력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조금 다소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좀 들어놓고 나서 실기 입력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숫자들은 사실은 이제 이 K랩 프로그램 내에서 정해진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실기 프로그램에서는 이 숫자를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는 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유형에 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이니까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으로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제 11번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세는 부가세를 10% 부과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매출했을 때 공급자가 증빙서류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즉 공급자도 사업자고 공급받는 자도 사업자며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저희가 11가세를 이용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11번 가세는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즉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한 경우에 이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기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는 매출 그리고 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11가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2영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세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세무일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영세까지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세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0%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영세는 특정 상황에서 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영세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안에 있는 제도고요. 주로 수출업자나 또는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 즉 최종적인 목적은 외화를 버는 자에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0%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밑에 보면 면세에도 있긴 한데 영세와 면세는 달라요. 영세는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최종적으로 0%를 부과하고요. 면세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세금을 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좀 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정의를 읽어보면,
자, 역시 매출 시 증빙서류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거래예요. 이제 국내 거래고 다만 영세를 적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화를 버는 경우에 한해서 영세를 적용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힌트를 조금 더 제시를 하는데요. 해당 유형은 영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증빙까지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수 증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세무일반 시간에 조금 더 뭐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추후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보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면세가 나와 있고요. 면세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면 매출 시 증빙서류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과세일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10% 정상적으로 발생됐을 때 얘기해요. 근데 계산서는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서 발급되는 증빙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류는 같은 서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면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당연히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얘기하고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발생하지 않았을 때 면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4번 건별인데, 건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세가 발생한 경우 일정 증빙서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공급자가 발급을 하고요. 공급받는 자는 이제 그를 보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건별의 경우에는 어떠한 증빙서류로 발급하지 않았을 때, 또는 법정 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때요. 읽어보면, 자, 매출 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어떠한 증빙서류도 발급하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간이영수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일정한 양식을 두고 쓰는 영수증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간이영수증은 법정 정규 증빙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 경우에도 법정 증빙 서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건별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별에 쉽게 얘기하면 매출했는데 어떠한 법정 정규 증빙 서류도 발급이 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6수출을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위에서 영세, 그리고 지금 수출이 구분되어 있는데, 자, 영세와 수출은 공통점은 외화를 버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건 최종적인 목적은 외국 돈을 벌면 부가세법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영세는 국내 간의 사업자끼리 거래가 발생하면 영세를 적용해주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근데 16수출은 사실 이제 직수출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업자, 우리나라 공급자가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을 이용해줘요. 둘의 차이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필요한 증빙서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차이가 나는 서류는 여기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영세는 0% 세율 적용하는데 국내 사업자끼리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영세를 선택해주고요. 수출은 우리나라 공급자가 해외에 있는 이제 사람에게 직접 수출했을 때 수출을 이용해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23번 어렵지 않은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11가세가 부가가치세법에서 10%의 부가세가 발생하고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을 때 11가세를 선택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17카가 카드가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카가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가의 경우에는 자, 매출한 것 똑같은데 증빙서류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 시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증빙서류로 공급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즉 11가세와 동일한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일 때고요. 22 현금가세부터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현과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동일합니다. 매출 시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결제받고 증빙서류로 공급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예요. 그래서 11가세, 17카가, 22현가는 부가가치세가 10% 정상적으로 발급한 경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11가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17카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예요.
22현가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증빙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아까 13년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을 때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고 설명드렸는데요. 18카면은 면세를 카드로 결제받았을 때, 23현면은 면세품을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았을 때요. 그래서 한번 정의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카면은 매출 시 면세 품목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증빙서류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한 경우, 23현면은 매출 시 면세 품목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결제받고 증빙서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빙에 따라서 유형이 조금씩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따가 예제 풀어볼 건데 예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들을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빙서류 찾아서 유형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꼼꼼하게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넘어가서 이제 매입했을 때는 어떻게 유형을 선택하는지 이제 볼 건데요. 자, 매출하고 대부분 이제 정반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출만 잘 숙지하시면 매입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숙지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보면 자, 50일가세는 전에 있었던 10일가세와 이제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번엔 매출이 아니라 매입했을 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0%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발급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영세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0% 세율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영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당연히 이제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또는 이제 동일합니다. 외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증빙이 필요한 상황이 되죠. 자, 53년세도 이제 완전히 반대예요. 이번엔 매입할 때 공급받는 자가 이제 계산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제 54 불공의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게요. 다음 거 넘어가서. 자, 이제 57카가 카면, 61현가, 62현면이 나오는데, 자,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카가나 61현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입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 수취했을 때 당연히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 58 카드면세나 62 현금면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면세 품목을 매입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으면 카면, 그 다음에 면세 품목 매입하고 현금영수증 수취하는 경우에는 62 현금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매출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4 불공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 요게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읽어보고요. 예제를 가볍게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정의부터 볼게요. 매입 시 증빙서류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제를 선택할 때, 이게 사실 불공제인데, 플레임은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그래서 불공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숙지를 좀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땐 사실은 50일가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죠.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받는 게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잠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실습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에서 매입전표 저희 같이 풀었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로부터 상품 5,000원을 매입하고 대금 현금 지급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품 사왔으니까 상품이란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해서 5,000원만큼 증가를 이제 시켰고요. 다만 이 5,000원의 10%만큼 우리는 부가세를 미리 냈다라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낸 세금인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5,000원의 10%인 500원을 계산을 했고요. 우리 이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이제 5,500원 지급하는 흐름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추후에 이번 문제 지금 추가를 해놨는데 이거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추후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에서 부가세 대급금은 이미 낸 세금으로서, 자,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고요.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매출세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0원 내야 될 세금이 있고, 여기 세액인데요. 부타가 났네요. 자, 500원만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500원을 납부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분계에서 공부를 할 때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공제를 해서 500원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세금이나 부채 만들어서 이제 납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불공이다라는 거는 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불공이라는 건, 플레임은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는 쉽게 말해서 부가세 대급금 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부가세 대급금은 사실 이미 낸 세금, 그리고 우리 회사의 부가세 납부 금액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세금을 덜 내려면, 당연히 뭐 부가세 예수금이 감소되면 또 덜 낼 수 있겠지만, 부가세 대급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세금 납부 금액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건 부가세 대급금 개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무리 많은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세 대급금이 0이에요.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하지 않는, 즉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사유인데요. 보면, 자, 거래처 접대를 위해 구매한 선물 5,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이 아니라 이제 접대비로 좀 추정을 할게요. 그래서 접대비 5,000원을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이 5,000원에 대한 10%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접대는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예요.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500원은 접대비의 계정으로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건 부가세 대급금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입니다. 0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은 지금 문제에선 접대비에 더해주시면 되고요. 각각 해당하는 사유에 다 가산해주시고 현금 5,500원을 지급하는 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정리할 때, 만약에 지금 이제 이 1, 2번이 같이 매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그냥 그대로 500원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500원은 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원래 500원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사유였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세 대급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54 불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불공의 플레임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매입시 증빙서류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모든 사유를 또 써오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주로 사용되는 이제 불공제 사유들을 가지고 왔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공급받는 자는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증빙 자료에 필수적 기재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 필수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자, 이때는 우리가 정규 증빙 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많이 쓰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는요, 공급받는 자의 성명 및 또는 산호,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세 번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네 번째,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금 계산서에 효력이 있어요.
만약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된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부가세 대급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우리 사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지출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을 하는데 편의점 하면 이제 편의점에서 판매할 물건들을 매입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매입이 아니라 봉사단체, 조금 생뚱맞는데 봉사단체에 대한 기부를 물품한다라던가 아니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할 냉장고, 컴퓨터, 가구를 사왔다. 그건 우리가 편의점을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매입이죠. 그 경우에는 역시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매입세액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세금을 낮춰주는 건데 내가 내 맘대로 쓰려고 사오고 세금도 줄여주면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세금을 줄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지 않겠다, 즉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자,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승용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종에 불문하고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금을 줄여주지 않아요. 즉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자동차가 회사에서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좀 이제 나쁜 목적으로 좀 사용하는 이제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 좀 제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기준은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자동차가 8인승 이하여야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경우에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데, 요건 이제 방금 저희가 했죠. 사실 이제 접대라는 거는 이건 선생님 주관인데 접대라는 게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접대가 이제 긍정적인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이제 세법상의 입장에서는 이 접대비를 굳이 세금을 줄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의 경우에도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전폐할 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비용이 아니다, 즉 매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역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다양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많은 사유들을 지금 한 번에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유들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럴 때는 이제 54 매입세액 불공제를 선택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는 반드시 이 54 불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와 해당 사유가 있을 때 불공제가 되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조건이 누락되면 그때는 불공제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제가 실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좀 변수가, 어떠한 예외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저희가 유형 선택하기, 이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유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가볍게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11가세, 17카가 22현관을 묶어서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10% 발생하는 상황인데, 자, 이때는 증빙 서류에 따라 세금계산서면 가세, 신용카드면 카가, 현금영수증은 카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영세랑 16수출이 비슷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12영세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을 때, 자, 16수출은 우리나라 공급자가 해외에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직접 수출한 경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을 때 계산서라는 증빙서류가 발급될 때고요. 14건별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정 증빙 서류로 발급하지 않았을 때인데, 자, 간이영수증도 법정 증빙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매입은 이제 대부분 반대니까 나머지 설명을 생략을 하는데, 자, 54 불공이 조금 특이했다. 그래서 매입색 불공제라는 플레임 가지고 있고, 매입 시 증빙서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 인정하지 않겠다. 즉, 세금을 줄여주지 않겠다가 매입색 불공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실제 실기에 입력하고 이제 그 전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제 실기 입력도 해볼 건데,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청주여상 졸업생 이제 김민지 졸업생이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이제 해 주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메인 매출 이제 여러분들 실기 입력하기 전에 실무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고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차시가 더 남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불렀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인터뷰를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기 입력 파트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터뷰 시청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가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김민지 졸업생이 답변을 해주러 모교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답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열심히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기본 내용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았는데요.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특히 이제 매출 입력할 때 어떠한 흐름으로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매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처에게 상품 및 제품을 판매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이나 매출을 판매하였을 때 전표 처리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오게 되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및 부가세 예수금으로 전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ERP 프로그램에서 매출 관리에서 모든 제품 매출 작업을 진행한 후에 자동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클릭한 후에 자동적으로 전표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됐을 때 자동으로 전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전표 입력 후에 그 관련 내용이 자동적으로 ERP 프로그램 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발행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김민지 졸업생도 이제 학생일 때 저와 함께 전산회계 및 전산세무 자격증을 같이 공부하였는데요. 그때 연습하던 프로그램하고 실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학생 때 배웠던 전산회계는 매출 관련 분기에 조금 더 신중했던 편이라면, 실무적으로 이제 배웠을 때는 그런 쪽보다는 품목에 대한 단가나 수량을 재고자산을 위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한 매출 관리에서 이제 매출 품목 등록을 완료하고 자동적으로 전표 입력 및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는데요. 이는 재고자산 관리를 위해서 품목을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좀 더 반자동화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표 입력하는 것보다 수량이나 단가를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연습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분계적인 이제 대차 차액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계정 과목을 쓰는데 좀 저희가 주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재고 자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수량과 단가의 입력을 매우 좀 중요시 한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입력이 이루어졌을 때 자동화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전표 입력이 된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자격증의 취득과 그리고 실무에 좀 많이 도움이 된 답변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이 나오게 되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과 그런 증빙 자료를 많이 공부를 하였는데 실제 증빙 자료들의 관리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이를 종이 세금 계산서로 출력을 하고 해당 매출 전표를 출력을 해서 함께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한 뒤에 월별로 부가세 파일의 폴더로 모아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5년 정도 보관하고 회계하는 작업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입사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죠, 그죠? 네, 맞아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학생들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지 졸업생처럼 취업을 지금 꿈꾸고 있는 많은 충북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거나 조언이 될 수 있는 말들 또는 뭐 응원이 될 수 있는 말들 전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한창 힘든 시기고 되지 않을 때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서 목표 이룰 수 있으니까 힘내서 꼭 원하는 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민지 졸업생이 좋은 표본이 되어서 현재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취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근무 열심히 하셔서 오래오래 회사에 계속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